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복소수, 허수의 개념을 얼핏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혹은 허수와 실수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수의 체계라는 것은 그 이전의 수의 체계하고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 하나 있어요. 자연수, 정수, 그리고 유리수, 그리고 실수까지의 체계에서는 숫자들이 1차원입니다. 물론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양쪽 이제 극단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선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숫자의 대소 관계를 항상 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복소수부터는 1차원이 아니고 2차원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다른 이제 개념들이 꼭 있어야 되죠. 그게 절대값의 개념입니다. 숫자의 양적인 크기는 절대값으로 비교해야 된다. 그리고 복소수의 실수와 허수에 갖고 있는 그 크기의 상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 복소수는 이제 평면을 펼쳐놓고 거기에 있는 이제 점들에 대응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2차원 수가 되는 거죠. 2차원 수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1차원 수가 가지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수의 완결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통합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차원 수에서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다가 보면 자연수로 문제를 만들었으나 자연수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수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죠. 3 빼기 5는 3과 5는 자연수지만 그 답은 자연수가 아닌 거죠. 자연수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란 개념을 필요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5 나누기 3은 자연수로 문제를 만들었으나 자연수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분수라는 새로운 수를 만들어내야만 되고요.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2가 되었다. 그 수는 분명히 자연수 혹은 유리수로 만들었으나 유리수 형태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루트 2라는 아주 새로운 형태, 새로운 특성을 가진 무리수라는 걸 만들어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훨씬 수의 종류가 많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완결성을 갖춘 수라고 믿었던 실수조차도 두 수를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그렇고 다른 수들도 분명히 실수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중에는 답이 될 수 있는 수가 없었다. 그래서 i라는 이미지너리 넘버라는 허수라는 것을 만들어내야만 되었었다.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복소수로 문제를 만들었으나 복소수를 이용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복소수를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이것이 이제 대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굉장히 큰 질문이었죠. 빅 퀘스천이었죠. 결국은 복소수로 만든 숫자들은 어떻게든 그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보면 복소수로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숫자가 완결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대신에 이제 차원이 아니라 2차원의 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상은 또 없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수가 완전하지 않아서 새로운 수를 계속 만들어냈는데 복소수로는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는 필요 없지 않는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복소수를 포함한 또 다른 수, 좀 더 큰 범위를 갖고 있는 수가 없을까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벡터 수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복소수도 2차원 벡터의 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차원만 있겠어요? 3차원도 있고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고 무한히 많은 차원을 가진 벡터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도 단순히 3개다 4개다 5개다가 아니라 행렬을 이루어 가지고 수의 무리가 하나의 수로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렬을 다루는 수학이 대학교 가서 다루게 선형대수가 되는 것이죠. 복소수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수학자들이 방정식을 풀다가 방정식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상한 수를 만들어낸 것으로 치부를 했었는데, 이게 20세기 초 혹은 19세기 말에 전자기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복소수가 전자기하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막강한 효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전기와 자기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전기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전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자가 이렇게 어떤 방향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직각 방향으로 자기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그 직각 방향으로 전기가 발생이 된다. 그게 이제 소위 유도전기, 유도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석의 원리도 그런 것들이고 발전기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코일 속으로
강력한 자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통과를 하게 되면 코일에 유도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90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전자기라는 하나의 물리적인 실체가 복소수 체계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 이론은 그냥 수학자들의 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과학의 도구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벡터들, 행렬도 초기에는 수학자들이 만들어온 지극히 추상적이고 구름에 뜬 것 같은 쓸데없는 사람의 머리만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치부되었으나 최근에 AI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 체계를 만들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좀 더 정확한 예측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선형대수라는 게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리니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라인과 관계가 있다. 라인이라는 건 직선이고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1차 방정식하고 매칭이 되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함수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들은 다 직선이 되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리니어라는 것이 결국 라인과 관련된 방정식이다. 직선과 관련된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직선의 방정식이긴 하지만 변수를 늘려나가면 이제 벡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벡터를 가지고 있는 수식 연산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이론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대학교 가서 수학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됩니다. 미적분학도 배워야 되지만 미적분학은 바로 이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선형대수, 리니어 엘지브라가 되고요. 실제로 영재고나 과학고 애들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수 과목으로 선형대수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사실은 그런 개념에 눈을 뜨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개념적으로 개안시켜 줄 수 있는 내공을 갖추신 멘토 선생님들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강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적인 멘토링 형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멘티에게는 그런 것들을 개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사실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워낙 유튜브 같은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굳이 들이대지 않아도 이것저것 검색하고 그런 개념에 대해서 관심 있어 뒤지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단어나 개념들을 얼핏 접하고 호기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호기심을 느낀다고 하면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짚어주는 것들이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것들을 익혀나가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될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건너뛰어서 단어만 단편적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기심을 갖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벽한 이론의 이해는 나중에 자기가 성장했을 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개념이 있고 막연히 되게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 아니면 되게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한 번 정도 느껴보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상당히 좋은 지적 자극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밌게 접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아쉬운 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재밌게 들어보는 경험, 그런 경험치들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